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끼시기에 저렇게 해가지고 잘 될 수 있어? 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 직무에서 성공하신 분들의 이야기랑은 좀 달라서 네. 특히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저랑 완전히 다른 스탠스를 갖고 계신 선배님도 계시거든요. 저 서장훈 선배님 같은 경우가 네네. 무조건 해야지, 다 포기하고 해야지, 정말 죽을 돈 살 돈 거기에 올인을 해야지만 네. 성공할 수 있어라고 강조하는 영상들이 최근에 굉장히 네. 핫하더라고요. 근데 그런 분들도 있죠. 네. 근데 그런 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. 그쵸, 제가 그쵸. 느끼기에는. 네.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죽을 돈 살 돈도 해본 적이 있어요. 네. 어떤 특정한 네. 영역에서. 그만큼 실력이 안 나오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실력이 안 되면 이런 거라도. 네. 근데 네. 거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게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데 네.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이 되게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네. 네.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. 말씀해 주신 거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이 이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네네. 스캇 애덤스인가? 애덤 스캇인가?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100%를 다 잘할 필요가 없다. 근데 네가 조금만 맞아요. 노력하면 맞아요. 한 70%나 80% 정도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쉽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그런 2개나 3개의 교집합을 또 찾을 수가 있대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잘하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다. 네. 그런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.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. 그 책 맞죠? 네. 네, 맞을 거예요. 네. 더 더 시스템이죠. 네, 맞네요. 책 읽기 잘했습니다. 네,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. 그리고 흔히 성공에는 운 또는 재능, 노력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꼽곤 하는데요. 네. 배우님의 성공에는, 그러니까 배우님이 이루시는 업적 뭐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보세요? 와, 질문들이 되게 날카롭다. 왜냐하면 한 번도 평생 받아보지 못했던 네. 질문들이라서. 운, 재능, 노력.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미디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. 하나를 꼽는 게 제일 많죠. 네. 근데 제가 느끼는 건 항상 저도 이제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세상은 2분법, 3분법으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저는 항상 믿거든요. 네. 노력, 운, 재능 물론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가 자각하는 바로는 세계가 이렇게 시기별로 혹은 순간별로 혹은 이제 감정별로 네. 이게 마치 태극무늬처럼 엎치락 뒤치락해요. 네. 어쩔 때는 운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운이 한번 작용했다고 내 인생이 격변하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운이 한번 작용했었던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하나의 이 마일스톤을 만들어낸 거죠. 마일스톤이 있고 이제 5개의 반지 중에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재능이 너무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성공을 했어. 그 성취를 했어. 그러면 또 하나의 마일스톤이 나오고 이 마일스톤을 엮어가는 여러 개의 저의 이제 그 성공 지표 중에서 어떤 거는 운이, 어떤 건 재능이, 어떤 거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를 꼽기는 힘들고 근데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. 어른들한테. 야,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인생에 한 번쯤은 온다. 그 기회를 위해서 너네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.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제 40년 이상 살아보니 저는 그 말에는 좀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엄청 많이 옵니다. 하루에도 2-3번씩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그 기회가 인생을 바꿀 만한 정도의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쳐내는 거지.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예스맨의 성격이 있거든요. 야, 재민아, 너 성공한 스푼 출연해 볼래? 예스. 재민아, 밥 먹고 갈래? 예스. 재민아, 너 나 돈 좀 꿔줄래? 예스. 그래서 저 되게 노를 잘 못해요. 노를 되게 못하는 성격이라 예스를 해보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여태까지 한 어떤 직무들 뭐 배우, 작가, 국제심판, 운동선수, 해설위원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보면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직무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.
누군가의 뭐 권유라든지 권유. 뭐, 정말 제안 해볼래? 네. 예스를 하셔서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, 그러면? 그렇죠. 예를 들어 국제 심판 같은 경우도 제가 스노보드를 열심히 타고 있는데 이제 저희 과 선배가 네. 야 이거 공지가 떴는데 너 한번 해볼래? 이거 뭐 하면 뭐예요?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가 혼자 가기 심심해서 그래. 같이 가요 그러면. 네. 근데 그 형은 떨어지고 나만 돼가지고 어. 이게 인생이 달라졌고 어떻게 보면 운. 네. 근데 또 붙었던 걸 보면 또 재능. 그렇죠. 또 공부를 했던 거 보면 또 노력. 연결이 돼 있네요, 다 세 네. 개가. 스노보드 선수 그러면 그 전에 스노보드 선수는 어떻게 했냐? 저는 그냥 동네에서 스노보드를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저희 이제 학교에 오신 외부 강사 선생님이 너 그렇게 스노보드 좋아하면 선수 등록해서 대회나 나가봐. 스노보드 선수가 있어요? 예스. 그 나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. 해설위원. 저 과 선배님이 야 너 스노보드 해설이나 해볼래? 아이 그런 거 어떡해요. 야 비기 종목이라서 아무도 안 봐. 너 한번 해봐. 열받네. 예스. 그렇게 해가지고 네. 또 인생이 달라지고 책 써볼래요? 예스. 뭐 그냥 이 기회라는 거는 네.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안에 되게 오픈돼 있어야 되고 상황에 유연해야 되고 결과에 되게 겸허해야 되는 게 그 네. 조그만 기회, 그 조그만 제안, 그 조그만 대화 오고 가다가 한번 해볼래?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? 이런 것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지. 그게 나중에 자서전에 써졌을 때는 그때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겠거니. 네. 근데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거지. 그렇죠. 책이 만들어낸 허상, 위인전이 만들어낸 허상. 그 위인은 그때 그 질문 하나, 그 제안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예상이나 했을까?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가 그 골방에서 그 게라지에서 했을 때 성공할 거라고 알았을까? 그냥 해본 거지. 맞아요.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와 전부 가라지에서 성공했구나.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가라지 열풍이 불었었잖아요. 그때 맞아요. 전부 가라지에서 벤처 만들어가지고 뭐 만들기 시작하고. 근데 가라지라는 장소가 중요했던 것은 아니지. 그렇죠. 일단 한번 해보는 그런 원동력, 도전 정신이 중요했던 건데 저도 그래서 노력, 재능 이런 운 이런 것들은 다 버무려져야 되고 그 중에서도 운에 대해서 우리가 허상을 가지면 안 된다. 그러네요. 네. 너무 좋습니다. 저희가 팟캐스트가 이제 그 시간의 흐름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 좀 네네네. 있거든요. 나 그래서 이제 오프닝인데 이제 몇 분? 네. 30분 죄송해요 말이 길어가지고. 아닙니다. 너무 좋습니다. 네. 제가 그래서 두서없이 이것저것 그냥 여쭤보고 네. 이렇게 할게요. 네.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요. 그래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지금까지 해오신 직업이 너무 많으셔서 네. 저는 오히려 그 처음이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시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? 근데 그때 시절이 기억이 나시나요?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남이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. 저는 항상 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어렸을 때부터. 네,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 활동이 아니더라도 음. 저는 굉장히 거기에 빠져서 이거의 끝은 어디일까? 네.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가 되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비록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더라도 네네네네. 무언가를 계속하고. 네, 아. 어렸을 때 네네. 예를 들어 네. 제 집에 레고가 네. 항상 있었거든요. 네네.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서 항상 바쁘셔가지고 네.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레고를 네. 했는데 그 레고를 지금 제 딸이 갖고 놀고 있습니다. 아.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된 레고를. 네. 근데 레고로 제가 그 당시에 막 5살, 6살 이때 내가 이 레고를 가지고 공항을 만들 수 있을까? 그래서 그때 실제로 레고 있는 피스 가지고 네. 공항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가지고 탁자 있고 네네. 밑에다가 이제 수건 긴 거 깔아가지고 여기 이제 활주로야. 밑으로 쭉 비행기가 내려오면 밑에 또 이제 길 같은 거 만들고. 그러니까 그 레고 가지고 저만의 세계를 만들었던 적도 있고 수영을 그때 이제 YMCA에서 배웠었는데 네. 뭐 어린 나이니까 잘 못했겠죠. 4-5살짜리니까. 근데 동전을 떨어뜨리고 후침이 그걸 주워오라고 해요. 네. 수심이 얼마 깊진 않았겠지만 네. 내가 이거를 주울 수 있을까? 그런 게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.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셨네요. 상상력도 되게 많으셨고.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능력에 네. 대한 호기심. 네.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했는데 그 반에서 저만 못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되게 부끄럽거나 그러지가 않았어요. 네.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과연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가 되게 항상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어린 시절에 특별한 뭐
꿈이 뭐 있으셨나요?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? 아니요, 없었어요.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네.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뭔가 이 학교 생활 외적으로 했던 거는 성악을 전문적으로 좀 했었고, 성악이요. 네. 네, 그래서 그때 막 음반도 취입을 하고 뭐 방송에 나가서 뭐 어린이 합창단 이런 것도 네, 막 네. 오랫동안 했었고 운동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남들이 보면 뭐 특별하지 않은 그냥 지금 영유 네. 뭐 이런 거랑 비교도 안 되게 허술한 아. 활동이었어요. 네. 네. 네, 그냥 가가지고 하루에 뭐 30분 1시간 정도 뭐 네. 노래하는 그 정도였는데 네. 그래서 그때부터 네.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는 네. 학교에서 꿈 적으라고 했을 때 아, 네네. 그냥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살기 음. 이런 꿈을 적어냈던 건 기억이 네. 나요. 그럼 네. 그때 뭐 딱히 그런 하나의 직업을 생각하셨다기보다는 그런 뭐 행복 내가 네, 뭐가 나를 더 행복하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네요. 어린 나이에. 중간 중간에 네. 이제 국민학교 때, 그 중학교 때 넘어가도 네. 계속 질문들이 이제 막 장래 희망 이런 게 있는데 네. 그 너무 어려운 거야 그게. 별로 되고 싶은 게 네.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남들 다 내는 과학자, 네. 뭐 군인, 네. 대통령 적어내야 되니까. 네, 적어내야 되니까 중학교 때는 이제 춤을 추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댄서 막 이런 거 적어냈었는데 운동 선수. 네. 근데 실제로 그게 되고 싶었냐? 단 한 번도 그게 되고 싶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멋있어 보이는 직업을 써냈을 뿐 네. 내가 저게 되고 싶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배우님은 그럼 약간 무의식적으로라도 약간 어느 하나에 막 갇혀 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네요. 네. 그냥. 네. 근데 그런 가르침이 아버지 어머니께서 주셨던 걸까에 대한 좀 질문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데 자문을 하게 되는데 네. 아버지 어머니께서도 저보고 뭐가 되라고 네. 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저희 형님한테도 그랬고 네. like how 네.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고 무엇을 하면서 살 건지에 대해서는 딱히 그렇게 제안을 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뭘 하든지 그 안에서 뭐 특별한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. 네, 네, 네. 맞습니다.